이슈앤피플 네 가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용산구 그리고 행안부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강한 어조로 경찰을 질타했다고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첫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개된 비공개 회의 영상에서는 경찰을 향해 강하게 질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등 강한 어조로 질타를 했습니다. 네. 경찰의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반에 동남아 순방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이 문책이나 경질이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선 진상규명 후 조치 방침에 따라 경찰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책임은 있는 사람한테 물어야 하는 것이지 막연히 책임지라고 하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당장 누구를 경질할 뜻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경질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네요. 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출석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의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적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 이 장관은 지금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고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도 의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또 민주당 의원들의 거세고 집요한 사퇴 압박도 일축을 했는데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생각 없느냐라고 묻자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행안위 내용을 보면은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늑장 대응, 부실 대응 책임에 경찰 지휘부는 지금 여야 모두에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실히 제대로 수행했냐 물으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은 결과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류미진 총경, 이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말합니다.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지 알고 있었느냐라고 묻자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류미진 총경은 112 신고 대응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질문 또 받기도 했습니다. 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박 구청장이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번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시겠냐 질문을 하니까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다라는 답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국민들의 여론에 부응하는 책임이 있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시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마지노선이 오늘이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하더라도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까지 마다치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라고 했지만 현 시점에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군요. 서로 시점상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한 차례 연기됐던 대통령실 국정감사 오늘 진행되죠. 맞습니다.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책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서
경찰의 부실 대응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을 촉구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이번 참사 연결고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일선 경찰의 참사 부실 대응을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의도 참사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론의 중심에 서 있을 내용이기 때문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봉역에서 일어난 인명사고의 후폭풍 계속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이 지난 6일 대형 7개 시멘트사들의 시멘트 열차 운행을 당분간 중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 따라 이제 오봉역 출발 도착하는 시멘트 열차의 운행을 중지함으로써 타운 송수단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우리가 사고 내용도 좀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5일에 발생을 했죠.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20분쯤에 이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 분리 작업 도중에 30대 직원 A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는데요. 또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 B씨도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자, 오봉역이 성산양에 한일시멘트, 쌍용 C&E, 아세아 시멘트 등 7개 대형 시멘트사들의 출하기지가 모여있는 곳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사고로 시멘트 철도 운송이 중단되면서 수도권 건설 현장에 일부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우려되고 있는데요. 오봉역이 사실상 현재 봉쇄되면서 제천과 단양 등에서 생산된 시멘트의 신규 반입이 중단되면서 오봉역에 저장돼 있는 저장고의 재고분만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시멘트사 관계자에 따르면 오봉역 봉쇄로 시멘트 생산 공장에서 직접 자재를 조달하거나 혹은 다른 우회 공급처를 찾더라도 평소 출하량 대비 30에서 50% 정도는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또 건설 현장에 미치는 파장이 있거든요. 건설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건설업계는 시멘트 공급 차질이 지속되면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등 일부 수도권 대형 건설 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레미콘 업계도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 이 레미콘 생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공사가 겨울 전에 레미콘 타설을 마쳐야 하는데 이 공급이 끊기면 차질이 생기겠죠. 공급 차질이 계속되면 레미콘 업체들은 지역 생산 공장에 직접 트레일러를 보내서 시멘트 운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럴 경우엔 물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돼가지고 가뜩이나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가뜩이나 또 경기 자체가 안 좋은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도 이우영 아나운서가 소개해줬죠.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무력 시위 내용을 한꺼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울산 앞바다 공해상에 순항 미사일 2발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또 언급하지 않았었는데요. 대신 같은 날 우리 측의 대응 사격에 대해서 울산 앞바다 공해상에 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로 울산 앞 80km 바다에 미사일 타격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우리 군은 분석 결과와 이 북한의 주장은 다르다 일축을 했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 없다 주장했습니다. 긴장감은 계속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은 또 성공했다면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것이 이 괴물 ICBM 화성 17형이 될 텐데 관련 내용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공개하긴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에 따르면 사진을 보면 엔진이 2개여서 이게 화성 15형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다만 탄두부를 기존과 다르게 좀 만든 것 같다고 하고요. 이 화성 15형 사진을 넣어서 마치 11월 3일에 쏜 ICBM이 화성 15형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만적인 선전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이 아닌데 좀 더 이제 진전된 모델이 17일 텐데 사실은 17일이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네요. 자, 북한은 지난 4일에도 500대의 각동 전투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이 총전투 출동 작전을 진행했다고 또 주장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파악하기로는 180여 개의 항적이었는데요. 예. 합참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항적 180여 개를 추적해 대응했다면서 북한의 공개 내용 사실이 아니다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아닌 내용도 북한은 또 주장했다 그러고. 네. 자, 기만 전술이다.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한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네요. 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에 따르면 이 기만 활동이 복합적으로 식별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이 일지를 공개한 것은 한미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없는 한 군사적 대응 조치도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다. 당분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ICBM 재발사, 핵실험 네.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했습니다. 지금 뭐 외국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좀 없었으면 이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좀 다른 뉴스입니다. 오늘 밤이죠.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을 볼 수 있다고요. 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8분에 예. 달의 왼쪽 부분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저녁 7시 16분부터 8시 41분까지는 예. 개기월식이 이어져서 붉게 변한 보름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것도 이게 천문 과학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월식에 대한 부분 월식, 개기월식 좀 간단하게 좀 구분해서 좀 명쾌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경우를 말하고요. 예. 부분월식은 말 그대로 정확히 일직선으로 늘어서지 않고 약간 어긋나 있어서 일부만 가려지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기월식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개기월식을 보시려면 7시 16분 12초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예. 7시 59분 6초에 최대식이 관측된다고 하니까 그때 보시는 게 가장 선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략 8시가 오늘 저녁 8시가 피크 타임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 보면 달이 붉은색으로 보이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신비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끝으로요. 이게 바로 적색광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구 대기로 들어오는 햇빛에 포함된 보라색, 파란색 빛은 파장이 짧아서 쉽게 산란되는데 예. 적색광은 파장이 길어서 달의 표면까지 도달해서 이 달이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길어서 달의 표면까지 도달해 달이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우영 아나운서는 오늘 8시경 네. 저녁 8시경이 개기월식의 피크 타임인데 네. 누구랑 같이 볼 거예요? 딱히 약속이 없어서 아마 혼자 볼 것 같습니다. 여친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